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죠? 네, 출근길에 좀 고민되더라고요. 네. 패딩 입을까 코트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요. 네.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기온이 이렇게까지 지금 뚝 떨어질 때 각별히 이제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사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환경청이 농기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흥군이 전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의회 최종 승인 날 경우 한 명당 1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3분기 인구 순 유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만 전남 인구 3천여 명이 유출됐고 목포와 여수, 완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나섰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담당한 전남도당은 도덕성과 윤리 항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사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환경청이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읍 행원리 장흥 IC 주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인 곳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신청사를 짓고 이전하려는 곳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84년 건축돼 39년 동안 사용돼 왔습니다. 현재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낡고 오래돼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장흥군은 국비와 군비 등 74억 원을 들여 행원리 일대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고발 위기에 처한 것.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입니다. 당초 이곳은 양어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용도가 공공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항만,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소규모 접수돼가지고 좀 검토하고 있어요. 하여튼 사전공사 위반으로 해서 지금 수사의뢰 맡긴 상황이에요. 수사의뢰는 저희 청의 환경감시단으로 하고요. 검찰 쪽으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검토 중이니까 공사하면 안 되죠. 또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이전까지는 진행 중인 모든 공사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부지 현장에 임시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기존 양어장 건물 부산물을 옮기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위서라든가 추진 사유를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산강청 처분에 이렇게 아마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이렇게 착공이 될 것 같아요. 환경청은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공사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검찰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절차 문제로 삐걱거리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건립 사업.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얼마 전 순천시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흥군에서도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의회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고흥 군민들은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흥 녹동항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급격히 한산해졌던 때와 비교하면 조금은 나아진 모습입니다. 처음에 고흥에가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좀 외지인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이제 고흥에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왔어요. 특히 또 기존에 안 왔던 관광차도 많이 들어오고. 앞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직전 고흥에서는 일주일 만에 80명 가까이 확진돼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지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962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인 4,047억 원이 확보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 63억 원을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흥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주민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계좌로 바로 지급되고 고흥사랑 상품권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1년 만에 다시 추진된 고흥군 재난지원금. 다음 달 의회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본 예산이 승인되면 이르면 설명절 전에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순천시와 고흥군이 잇따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여수시민협이 여수시를 상대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순천시가 지난 15일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광양시는 지난 10월 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고흥군 역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거둔 세금만 2,700억 원이 넘는다며 더 늦기 전에 전 시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석 달 뒤인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남에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 정가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장흥군 시가지 일대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장흥군의회 현역 군의원이 백주대낮에 낮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나섰다가 신호대기 상황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군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담양에선 일부 기초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안군 의원 제가 이제 기소국에서 10월달에 송치를 했고 강서대에서 담양 군의원.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와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이 혁신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전남의 시장 군수 등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남도당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직무활동이나 공약이행률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턴 도덕성과 윤리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평가를 거쳐 하위 20%의 이름이 올라가면 공천심사나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남에선 단체장 17명 가운데 3명, 지방의회는 각 의회마다 하위 20%가 감점을 받을 수 있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날 정도. 민주당 전남도당은 평가위원회를 꾸린 뒤 직무활동과 음주운전 등 7대 비위,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최근에 가장 문제시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평가할 겁니다. 민주당의 엄격한 심사가 도입되면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 그동안 일당 독주 체제에서 이른바 내로남불격이란 지적이 잇따랐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해 3분기 전남의 일부 시군에서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서 올해 3분기 전남은 5,739명이 전출했고 2,377명이 전입해 3,362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의 순유입 인구는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예산 1조 3,70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1조 3,782억 원으로 올해보다 7% 91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에 4,30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00억 원, 관광교육 분야에 1,100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일상회복과 실물경제 활성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예산이 집중 투자될 전망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장에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는데요.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남아있는 백신이 있다면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16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쳐 77%의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임금 협상을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은 교착 상태에 빠진 집단 교섭을 해결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직무수당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설하는 등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교섭이 지연될 경우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본 예산이 처음으로 8천억 원대 진입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한 8,045억 원으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고흥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은 고흥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확정됩니다. 고흥군은 올해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예산을 늘릴 수 있었다며 내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면 내년 연말에는 예산 1조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주구역에는 생활권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도군이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진도군은 올해 말까지를 세외 수입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공매 처분,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외 수입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